마왕과 싸우고 있는 한 파티. 바로 용사 파티였습니다. 마왕과의 싸움에서 용사의 이름에 걸맞게 역시나 다구리를 쳐서 잡아버립니다. 보통 이 세계 작품이라면 마왕을 쓰러뜨리는 과정이 메인인데 이미 모든 모험이 끝났습니다. 帰る時間かな。そんな。泣かないでベル。いつかまたきっと。 마왕을 쓰러뜨린 용사 히나타. 길고 긴 싸움을 끝내고 원래 살던 일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드디어 평범한 일상. 行ってきます。異世界から帰還して1ヶ月。僕はすっかり元の生活に戻った。望んでいた平和で安全な毎日。篠原くん。さくら帰るよ。また明日。またね持田さん。今日は特売日でいろいろ買えてよかったな。 하지만 어느 날 평소처럼 집으로 돌아온 히나타. 誰もいないんだけど。これは 갑자기 방 안에 거대한 마법진이 펼쳐지고 눈앞에서 차원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익숙한 얼굴이 나타납니다. 바로 벨.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현실 세계까지 넘어와 버린 겁니다.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 一人で来るなんて異世界転移はたくさんの魔術師が何年もかけて行うって聞いたけど。世界が平和になってみんなが私たちを英雄だと称えてくれたけど、私にはそれがひどく空虚でつまらないものにしか感じられなかった。 벨은 망설임도 없습니다. 私もう限界なの。 곧바로 히나타에게 달려들고 품에 안기며 다시는 떨어지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僕まだ。こっち来るのに魔力も体力も使い果たして美味しい。よかった。こっちの食材だから口に合わないかと思ったけど、ありがとうベル。ベルが来てくれてよかったよ。それはこっちのセリフ。もしかしてベルここに住む気？当たり前じゃない。何を今さら。そう。ベルがこっちに来て1週間。2人での生活も少し慣れてきました。 문제는 여기가 이 세계가 아닌 현실이라는 겁니다. 마법도 엘프도 다크 엘프도 없는 현실. 그런데 귀는 뾰족하고 복장은 눈에 띄고 상식은 더 없습니다. ベルもたまには外に出てみたら？直接いろいろ見た方が勉強にもなると思うけど。 하지만 벨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히나타만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거든요. 결국 벨도 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異世界から来ました。マリア・ベルです。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러브 코미디가 시작됩니다. 학교 생활은 처음인 벨. 모든 게 신기하기만 합니다. 이 세계 최강급 다크 엘프가 현실 학교 적응기를 시작하는 모습이 은근히 귀엽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또 한 명의 히로인. 도서위원 사쿠라. こちら図書委員の持田さん。 처음엔 평범한 여학생처럼 보이지만 마법이나 이 세계 이야기만 나오면 누구보다 눈을 반짝이는 캐릭터입니다. ベルでいいよ。よろしくさくら。 덕분에 벨과도 금방 가까워지죠. 하지만 벨은 처음부터 사쿠라를 경계합니다. 사쿠라가 히나타와 이야기만 해도 질투 게이지가 순식간에 올라가거든요. 벨 머릿속은 아주 단순합니다. 히나타 근처에 있는 여성, 전부 경쟁자. 이 정도면 연애가 아니라 국가안보 수준입니다. 그런데 웃긴 건 막상 사쿠라는 벨에게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 문화를 알려주고 함께 쇼핑도 다니고 속옷을 고르는 것까지 도와줍니다. 결국 하나씩 현실에 적응해갑니다. 하지만 적응했다고 해서 사랑이 얌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이 됩니다. 틈만 나면 히나타에게 달라붙고 독점하려 하고 기회만 생기면 둘만의 시간을 만들려고 하죠. 벨의 감정이 너무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인간들에게 상처받았던 벨. 그런 자신을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준 사람이 히나타였습니다. 그래서 벨에게 히나타는 연인이기 전에 인생 자체를 바꿔준 구원자입니다. 그 마음이 있으니 조금 과할 정도의 집착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하지만 이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려던 바로 그 순간 이 세계에서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또 한 번 크게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이제야 제대로 데이트를 하나 싶었던 순간 이 세계에서 함께 싸웠던 동료 신관 세실과 아진족 소녀 메이였습니다. 둘이 오자마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집니다. 세실은 망설임도 없이 말하죠. お前を連れ戻しに来たマリアベル。
겨우 다시 만났는데 또 헤어져야 한다. 벨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히나타 역시 이번만큼은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세상을 구하기 위해 싸웠지만 이번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나서는 겁니다. 히나타는 세실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벨을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고, 현실에서도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거창한 말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진심이 느껴집니다. 세실 역시 그런 히나타를 오래 지켜본 사람이죠. 결국 두 사람의 각오를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자유가 주어진 건 아닙니다. 이 세계인의 존재를 확인한 정부는 벨을 그냥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 감시. 그런데 문제는 감시 방식입니다. 멀리서 관찰하는 것도 아니고 무려 히나타 옆집으로 이사와 버립니다. 네, 이제부터는 연애도 관찰 대상입니다. 히나타 입장에서는 사생활이란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묘한 동거 아닌 이웃생활. 조용했던 일상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조금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 귀신같이 초인종이 울립니다. マリアベルの監視任務について1ヶ月私はなぜか温泉にいたひなたこっちおいでよそんなのダメだよ 특히 메이는 현실 세계에 엄청난 흥미를 보입니다. 휴대폰, 인터넷, 하나같이 신세계였죠. 그 순간부터 메이의 재능이 폭발합니다. 순식간에 방송을 시작하더니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인기 스트리머가 되어버린 메이. 심지어 광고 협찬까지 들어옵니다. 마왕군과 싸우던 전사가 현실에서는 성공한 크리에이터가 된 겁니다. 메이 덕분에 생긴 협찬으로 모두 함께 온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이 기다리던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온천, 러브 코미디, 다크 엘프.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 일도 없을 리가 없죠. 벨은 여행 내내 히나타만 바라봅니다. 둘만 있는 시간을 만들려고 하고 틈만 나면 가까이 다가갑니다. 표정도, 거리도, 행동도 점점 과감해집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세실 등장. 분위기 끝. 이 작품은 정말 신기합니다. 로맨스 분위기를 최고조까지 끌어올렸다가 정확히 그 타이밍에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면들이 반복될수록 벨의 마음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벨은 단순히 스킨십을 원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다시는 헤어지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한 번 이별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한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히나타와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범한 육아 부탁 하나가 두 사람의 미래를 상상하게 만드는 예상 밖의 에피소드로 이어지게 됩니다. 온천 여행이 끝난 뒤에도 두 사람의 일상은 계속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쿠라가 갑자기 부탁 하나를 합니다. 잠깐만 아기를 봐달라는 거. 이름은 나츠키. 처음엔 둘 다 당황하지만 어쩌다 보니 하루 동안 육아를 맡게 됩니다. 사실 이 장면은 꽤 의외였습니다. 평소에는 히나타만 보면 폭주하던 벨이 아기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거든요. 엘프 특유의 감정 감지 능력으로 아기가 왜 우는지 금방 알아채고 차분하게 달래기 시작합니다. 평소 모습과는 전혀 다른 부드러운 엄마 같은 분위기가 나옵니다. 이런 반전 매력이 벨이라는 캐릭터를 더 좋아하게 만드는 포인트죠. 반면 히나타는 생각보다 육아에 진심입니다. 아기를 안아주고 우유를 먹이고 둘이 함께 돌보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보고 있으면 이건 거의 신혼부부 체험입니다. 둘 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주변 사람들이 더 놀랄 정도죠. 그 모습을 보던 벨은 문득 미래를 상상합니다. 産んでくれるもちろん今日は本当にありがとうまたねひなた赤ちゃん欲しくないお世話しながらずっと思ってたの 이런 분위기가 오래갈 리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둘만의 공기가 만들어질 때마다 귀신같이 누군가 등장합니다. 분위기가 그쪽으로 이상하게 흘러가도 둘만 있는 시간이 생겨도 누군가 찾아옵니다. 히나타 입장에서는 사생활이 존재하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번엔 히나타가 쓰러집니다. 늘 든든했던 용사가 감기에 걸려 열이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벨은 그대로 멘붕. 평소엔 당당하던 벨이 이번만큼은 눈에 띄게 불안해합니다. 그만큼 히나타가 자신의 전부라는 게 다시 한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벨의 요리 실력. 간호는 하고 싶은데 요리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구원투수. 바로 사쿠라입니다. 角原くんは風で倒れちゃって何を買いたいの？私も手伝うよ。私たち友達でしょ。 사쿠라는 능숙하게 죽을 만들고 벨도 옆에서 열심히 도우며 함께 히나타를 간호합니다. 질투는 많지만 정작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서로 힘을 합친다는 점이 보기 좋았습니다. 한편 열에 들뜬 히나타는 꿈속에서 아주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벨과 사쿠라가 동시에 다가오는 현실이라면 절대 버틸 수 없는 꿈. こっちは起き上がってるみたいだけど。本当だすごい 용사도 결국 평범한 남학생이라는 걸 보여주는 가벼운 개그 장면이죠. 다만 어디까지나 꿈인 만큼 웃고 넘길 수 있는 연출로 마무리됩니다. 何ごちそうさまでした。食欲が出てきたってことは元気になってきた証拠だよそれもあるけど、とても美味しかったよ。 감기가 나은 뒤에는 또 하나의 특별한 이벤트가 기다립니다. 바로 동인지 행사. 사쿠라는 원래 만화를 그리는 취미가 있었고 이번 행사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 손이 부족해 히나타와 벨도 함께 도와주기로 하죠. どう似合ってる？僕の衣装、女の子っぽくない？ 여기서 가장 큰 피해자는 そういう需要 당연히 히나타입니다. あれ 코스프레를 해야 하는데 여장을 하게 됩니다. 今すぐお姉さんと楽しいところ行こ 처음엔 엄청 부끄러워하지만 막상 행사장에 나가자 반응이 폭발합니다. う。このサークル売り子かわいいね。絵も綺麗オリジナルかな 벨도 질 수 없습니다. ベル 둘만의 시간을 만들려고 기척을 숨기는 마법까지 사용하며 또 한 번 과감하게 다가갑니다. 분위기가 또 심상치 않아지는 순간 역시 등장합니다. 服を着ろ。 이쯤 되면 진짜 공식 브레이크입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벨을 몰래 촬영하던 수상한 무리를 발견한 ベル 히나타. の後ろ。 평소처럼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용사였던 시절의 표정으로 돌아가 단호하게 벨을 지켜냅니다. ちょっとついてきてもらっていいですか？ 평소엔 평범한 학생처럼 살아가지만 정작 소중한 사람에게 위험이 닥치면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서는 모습. 역시 용사는 용사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벨은 다시 한번 히나타에게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던 사쿠라도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죠. ベルにとって篠原くんは勇者だと思うけど私にとっても篠原くんは勇者様だから 그래서 이 작품의 삼각관계는 끝까지 가볍지만 살짝 애틋한 분위기를 남깁니다. バンブープロダクションのものですが芸能とかに興味ありませんか？ 길가에서 길거리 캐스팅 제의를 받는 벨. みんな 어마어마한 비주얼 때문에 러브레터 폭탄까지 받습니다. 보통의 히로인이라면 좀 설레거나 거만해질 법도 하죠. 하지만 벨은 고민도 없이 그 자리에서 편지를 태워버립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멘탈이 먼저 나갑니다. 나에게 전 세계 남자는 두 종류, 히나타 아니면 그 외야. 이 무시무시한 대사. 세상의 모든 가치 기준이 오직 히나타. 하나로 귀결되는 미친 집착이죠. 여기서부터는 두 사람의 관계가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체육관에서 축구공을 정리를 돕던 중 역시 히나타를 유혹합니다. 꼭 끌어안은 벨이 당황하는 히나타에게 무흐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嫌だった？もしかして私汗臭い？ほら 하지만 히나타가 정신을 차리고 逃がさない。 벨은 히나타를 구속시키려 합니다. 그때 등장하는 사쿠라. 벨은 사쿠라에게 사과를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 벨도 현실 세계에 많이 적응하여 여자인 친구들과 관계를 넓혀나갑니다. 그때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거부당한 집착의 최후. 벨의 세계가 조금씩 넓어지자 히나타는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벨의 해결책은 완벽히 폭주하죠. 자격지심이 불러온 밤의 브레이크. 불안한 남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몸을 던집니다. 더 뜨겁고 더 깊고 더 끈질기게. なった。 그때 히나타가 이 육체적 요구를 거절합니다. ごめんベル。今はちゃんとした場所でちゃんとした言葉でもっとちゃんと伝えたいから。いいなた。暑くて歩け。 그런데 벨은 히나타가 요즘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히나타가 자신을 피하는 것처럼 느껴진 거죠. 사실 히나타는 벨이 너무 신경 쓰여서 괜히 거리를 두고 있었던 건데 벨 입장에서는 그 이유를 알 리가 없습니다. ねえ二人とも今度の休みに海に行こう 혹시 내가 싫어진 걸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죠.
평소라면 장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행동이었죠. いちご味だよ。食べてみる？さ、どうぞ。ダメだダメだ、ちゃんとするって決めたじゃないか。ひなたの好みを教えて。ひなたが望むならどんなものでも着るから。 僕お手洗いに。 여기에 사쿠라까지 분위기를 띄우면서 모두 함께 바다 여행이 시작됩니다. ひなたは私を避けてるよね。迷惑なのかな。離れたいのかな。ベル、さくら、何するの？ベルが弱気になってるからだよ。だって篠原くんは運命の人なんでしょ。この前言ってたじゃない。私はもう絶対にひなたのそばを離れないって。 그리고 역시 벨다운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いい匂い。おいしい。エビも焼けたよ。ひなた殿もどうだ？ひなた殿？はい、いただきます。 하지만 벨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マリアベルとひなた殿は？ベル、ちょっとどうしたの？どうかしたのはひなたでしょ。なんだか二人になるのを避けてるし。そんなことあるの？ひなた。 결국 둘만 남게 되자 참아왔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죠. それとも本当に私のことが嫌いになっちゃった？ 이 장면이 좋은 이유는 うん。 평소의 적극적인 모습 뒤에 숨겨진 벨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늘 당당해 보이던 벨도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불안한 평범한 소녀였던 거죠. ひなたが何か悩んでるのは分かってる。そしてそれは私に関することなんだってことも。でもね、ひなた。ひなたが私のことで苦しむ姿を見るのは耐えられない。ひなたは私のすべて。私以上に大切な存在なんだから。相変わらずちょっと愛が重いけど温かい。ごめん。 히나타 역시 솔직하게 사과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벨의 표정이 한순간에 풀려버립니다. 오해는 끝, 그리고 바로 화해. 결국 두 사람은 다시 원래 분위기로 돌아옵니다. 이 작품은 이런 달달한 템포를 정말 잘 살립니다. 이후 모두 함께 바다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예상 밖의 반전. 벨은 수영을 못합니다. でも意外だったな。ベルが泳げないなんて。向こうだと泳ぐ必要なかったしね。 세계에서는 마법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굳이 수영을 배울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魔法はダメだよ。受け止めて。今日は魔法は禁止だからな。 결국 튜브를 들고 다시 등장하는 벨. 이 모습이 너무 귀엽습니다. イルカだ。かわいい。 이후 수영 대결이 시작되고 히나타와 세실이 선두를 달리던 순간 갑자기 돌고래 한 마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벨을 등에 태운 채 그대로 결승선까지 질주. 진짜 MVP는 돌고래. 모두가 열심히 헤엄치는 동안 돌고래는 규칙 따위 모른다는 듯 벨을 1등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억울한 승리인데도 아무도 화를 못 내는 분위기가 웃음을 줍니다. 하지만 돌고래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사쿠라의 수영복까지 물고 도망갑니다. 순식간에 분위기는 구조작전으로 바뀌고 모두 힘을 합쳐 돌고래를 쫓기 시작하죠. 마법도 사용하고 수영도 하고 정신없는 추격 끝에 결국 무사히 되찾습니다. 이 장면은 액션이라기보다 여름 특유의 활기와 코믹함을 살린 연출이 인상적입니다. 즐거운 하루가 끝나갈 무렵 벨과 히나타는 둘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여기서 벨은 처음으로 ひなたも大好きだけど。 이 세계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히나타만 바라보고 왔지만 지금은 사람들과 추억을 만들고 새로운 풍경을 보고 이 세계 자체가 소중해졌다는 것이죠. 그러자 히나타도 진심을 전합니다. 僕もベルが好き。話したくない。ずっと一緒にいたい。もう一回言ってくれる？大好きだよ、ベル。 그 말을 듣자마자 벨은 완전히 무장해제. 표정부터 행동까지 행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드디어 서로의 진심 확인.
결국에는 두 사람이 행복해지길 바라게 만드는 작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애니프레스 조금 사랑이 과한 다크엘프가 이 세계에서 따라왔다 리뷰였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